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1월 29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역시나 극초기에 다 같이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극초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뷰랑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공유 드리고 각자 생각하시는데 더 폭넓게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로젝트는 크로마 노드라는 것인데, 그 크로마 노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크로마 노드가 어떤 팀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려면은 위메이드라는 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제가 21년도 3월쯤에 위메이드라는 코인을 언급을 드리면서 250원 정도일 때 언급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이후에 이 위메이드가 7개월 동안 100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 위메이드 코인을 통해서 보통 졸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미친 대박이 나서 돈을 엄청나게 번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제가 구독자였지만 이제는 형 동생으로 지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상장기업 위메이드가 이동체인 연결에 메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2023년 9월 1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위메이드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장현국 대표님이시고, 참고로 장현국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위믹스가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당해보기도 하고 또 다시 4대 거래소에 상장이 돼보기도 하는, 정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블록체인 신에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는 그런 대표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 다른 체인 생태계가 위믹스와 함께 융합돼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 메가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위믹스가 나아갈 메가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9월 5일날 하시면서 9월 14일에 위메이드 자회사 라이트 스케일을 통해서 해외 블록체인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라이트 스케일이라는 자회사예요. 1년 전 100억 원에 인수한 라이트 스케일. 자, 위메이드라는 법인이 100억 원을 투자해서 인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결과물을 공개했는데,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법인 위믹스 싱가포르 법인 100%를 가지고 있고 70%를 또 라이트 스케일 법인을 또 가지고 있는데, 라이트 스케일과 싱가포르 라이트 스케일 랩스를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라이트 스케일은 위메이드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고, 결과물로 내놓은 게 라이트 스케일이 개발한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 크로마를 출시했다라고 했다. 자, 레이어 2란 대부분의 거래 처리와 의사결정을 자체 블록체인에서 해결한다. 최종 처리 결과만 레이어 1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올리면서 그간 문제가 됐던 높은 수수료, 느린 거래 처리 속도 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더리움을 유니스왑이나 아니면은 메타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이더리움 체인이 꽤 느리거든요. 그게 이제 레이어 1에서 돌아가는 트랜잭션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방대한 양을 또 다루기 때문에 속도 문제, 가스비 문제 이런 게 계속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대안이 레이어 2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레이어 2에서 필요한 이 크로마 체인을 출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공략 안 할 수 없다. 크로마에 나이트 크로우 탑재했다. 자, 위메이드가 크로마를 개발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블록체인 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함이다. 자, 그래서 이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회사를 세웠고, 그 자회사가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크로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플레이 투 언을 입힌 미르4가 동남아 지역에서 선전했지만 여전히 북미, 유럽 지역에서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도 이더리움을 활용해 서구 시장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자, 관계자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행보이다.
이더리움에 몰려있는 사용자들을 리믹스로 흡수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크로마의 첫 성과는 나이트 크로우일 것으로 보인다. 나이트 크로우가 굉장히 또 트랜잭션이 잘 일어나고 있는 웹2 게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나이트 크로우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라이트 스케일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박태규 CEO라는 거예요. 박태규 CEO. 자, 박태규 CEO 혹시 기억나시나요? 박태규 CEO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오지스 전 대표님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22년 1월 5일 기사인데요. 박태규 오지스 대표 사임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블록체인 기술업체 오지스를 지난 19년부터 3년간 이끌어왔던 박태규 대표가 지난 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자,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오르비 체인이라는 프로젝트에 바닥에서부터 최전성기까지 였거든요. 이 기간을 만들어냈던 장본인이 박태규 대표님이세요. 이 기간 동안 오르비 체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정말 1에서 10원 하는 그런 코인이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멤버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클레이튼 체인 네트워크 내에서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거기에다가 플레이 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TVA를 만들기도 했고, 메시 스왑이라는 체인을 확장하면서 훨씬 더 많은 또 TVL과 유저들을 늘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사임하기 직전까지는 이 오르비 체인은 뭐 지금은 해킹 이슈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이때까지는 최전성기를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원이 넘는 그런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던,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블록체인 씬에서는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만들어낸 분들 중 한 명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분이 지금 잡고 있는 이 위메이드 자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측면을 놓고 보면은 이 위메이드라는 든든한 뒷배 플러스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팀 자체는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프로젝트 자체는 굉장히 대근본에 가깝고, 이제까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투자처들, 뭐 노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젝트만큼 근본인 프로젝트가 없다. 다른 프로젝트도 뭐 무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단히 근본적인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위메이드라는 뒷배도 있고 이미 오디스 전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너무 탄탄할 테니까, 뭐 국내 블록체인 기술 뭐 수호IO도 되게 유명한 팀인데 뭐 MOU 같은 것도 쉽게 맺을 거고, 해치랩스와도 손을 잡았고, 그러면 이렇게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팀이 운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소라던가 뭐 해외 인프라라던가 처음에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이제 일인데, 근데 이런 분들은 이미 인프라가 다 있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고민 없이 쉽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특히나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라는 거는 법률, 세무, 회계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법률이라던가 회계라던가 세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득권과 가까이 있을수록,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득권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런 부분들을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서 방어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 위메이드라는 큰 회사가 있잖아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또 상장도 해보고 이런 이제 거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라이트 스케일이라는 회사는 비교적 작은 회사지만 자회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뭐 법률 이슈, 세무 이슈, 뭐 회계 이슈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물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놨을 텐데, 이러한 시스템을 자회사에 그대로 이제 대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 해킹이라던가 법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이제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프로젝트의 어떤 안전성이나 뭔가 성장성은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로마라는 생태계가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크로마 퀘스트 마스터, 크로마 퀘스트. 이 크로마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 크로마 퀘스트라는 거를 실제로 해외에서 어떻게 알리고 있냐면은 이 크로마 퀘스트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크로마 생태계를 소개하는 구주간의 캠페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작업을 완료하고 이 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창고로 많이 쓰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사이트 내에서도 지금 종합 뭐 1, 2등, 뭐 2등인가 3등인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팔로워 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참가자들을 보면은 뭐 76,000, 47,000, 67,000, 39만 명?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눈으로 막 55만 명 이렇게 막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많이 이제 참여하는 관심을 가지고 이 퀘스트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는 지금 굉장히 하입이 많이 붙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디스코드도 가보면은 막 뭐 1000명 이상은 뭐 접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입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또 생태계들이 쭉쭉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코인이 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인프라적으로 다 갖추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초기에 무언가를 선점할 수 있는 초기의 기여자가 돼서 초기에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로마는 GK 롤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옵티미즘, 베드락,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범용 GK 롤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상 이제 레이어 2 프로젝트로 위믹스 프로젝트가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구독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초기 가격부터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나온 노드 프로젝트 중에 초대박이 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초대박이 난 프로젝트랑 구조가 상당히 비슷해서 그것과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